네, 미국 현지의 경제 동향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맨해튼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경제학과의 방문 학자이자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의 성한경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미국 내에서 선거인단 투표까지 모두 끝나면서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선거인단 투표에서의 이변은 없었나요? 네, 어제 있었던 선거인단 투표는 과거에는 요식행위에 가까웠었는데요.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간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각 주별 선거인단이 모여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방송 진행자들도 선거인단 투표를 실황 중계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실수를 금치 못했는데요. 선거인단 투표 절차와 방법이 각 주마다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모두 예정되었던 표결이 이루어져서 바이든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306표와 232표를 획득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경합주인 조지아, 펜실바니아, 아리조나, 위스콘신, 미시간주의 결과들이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변은 전혀 없었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주요 경합주에서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인단들이 각종 살해나 위해 협박에 시달리기도 했고 일부 주에서는 그런 상황 때문에 줌으로 투표를 진행하기도 했고 또 비밀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선거인단을 경찰들이 호위해서 실현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공화당을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바이든을 당선인으로 인정했고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를 최초 여성 당선자라는 점에서 축하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6일에 예정된 대선 결과를 의회에서 확정할 때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결과에 반대하지 말라고 충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팬덤에 놀아나는 지금 미국 민주주의 슬픈 단면이 좀 보여지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가공한 협박에도 꿋꿋이 민주주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인 투표 결과를 유지한 경합주의 주지사들이나 조장관들 그리고 주도의 선거인단들 뿐만 아니라 바이든 당선인을 인정한 공화당 출신 부시 전 대통령이나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 같은 분들의 모습에서 보면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일부 극렬 지지자들에게만 놀아나지 않는 미국 민주주의 내성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네, 바이든 당선인은 TPP로 복귀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국내로의 영향까지도 조금 짚어주세요. 네, 바이든 당선인이 최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정책적 방향이나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초대 내각 구성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 때 여러 정책들, 특히 대외 정책들을 답습하거나 계승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TPP 협상을 시작한 것은 부시 대통령이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TPP를 미국이 추구하는 21세기형 FTA의 표본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임기 내내 TPP 협상에 매진을 했었고 2015년에 TPP를 타결시켰었습니다.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탈퇴해버린 건데요. 어쨌든 TPP가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적인 통상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TPP 복귀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 빠진 CPTPP에 참여할 의사를 대통령께서 표명하셨고 표명하셨는데요. 그나마 그래서 재앙적인 상태로 가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이 복귀하고 만일에 한국이 TPP에서 소외될 경우 같으면은 첫째는 향후 통상 의제에서 한국이 제외되게 되고 두 번째는 TPP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한국이 제외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복잡하게 얽힌 FTA 원산지 규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상황들을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문제는 TPP에 한국이 가입하지 않으면은 단기간에 발생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착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지금도 아직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CPTPP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위 입장료를 내야 되는데요. 한국이 CPTPP 참여 의사를 표명한 이후에 우려했던 대로 일본이 벌써 입장료를 들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본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듯한 현재 상황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한 정책적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한편 이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의 무역 대표부죠. USTR 대표로 중국계 여성을 지명했다고요? 예, 바이든 당선인이 캐서린 타이라는 미국 세입위원회 무역 담당 자문을 하시던 분을 차기 USTR 대표로 임명했습니다.
이분이 아무래도 중국계 혹은 대만계라고도 하던데요. 여성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번 진영이 좀 이례적이지만은 바이든 당선인이 지금 인종적으로나 아니면 성별로 다양성을 중요시하고 있는 내각 구성을 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의중이 다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이분이 어떤 성향이었는지는 사실 지금까지 그분이 작성한 보고서나 문서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처럼 뚜렷한 반중주의적인 성격을 보여주기보다는 아무래도 타이 지명자는 아직 어떤 정책적 방향에서 개인의 성향을 반영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분의 성향을 알 수는 없고요. 그래도 오랫동안 USTR에서 일을 했었고 의회에서 무역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한 점을 보면은 미국 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미국이 특정 국가 대사나 담당을 그쪽 국가와 관련성이 높은 사람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서 중국이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이고요. 이런 지명 과정이 중국에 친화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을 더 잘하는 사람을 임명해서 중국과의 긴장된 통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계신 곳 현지 분위기까지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 소식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한 가지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각 주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요. 제가 방문 중인 오하이오 주립대 병원에서도 병원 종사자들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주와 거의 동시에 최초로 접종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노르망디 작전 이후 최고의 군사 수송 작전이라고 명하면서 민항기나 주요 특급 배달 업체들 그리고 약국 체인들까지 민관 협동으로 영하 70도를 유지하면서 백신을 CDC 국장이 승인한 이후에 승인과 동시에 배송과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 모더나 백신에 대한 승인이 나면은 다음 주에는 모더나 백신도 이러한 군사 수송 작전을 통해서 빨리 미국 전역에 보급하고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아직 백신이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미국은 정말 터널 끝에서 빛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에 3월 이후 파이자 백신이 모자란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백신을 사전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다른 나라들의 문제와 달리 현재 미국 주요 제약사에서 개발 중인 백신이 그전에는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나온 백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미국에 우선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반면에 나쁜 소식으로는 코로나가 역대급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병상이 부족한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망자 숫자가 드디어 30만 명을 돌파했다는 우울한 소식도 같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현지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미국 오하이오주에 계신 성한경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